뇌교육학과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단과대학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 대학이 포함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네, 한류와 뇌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네,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어, 한국이 뇌과학은 좀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이런 뇌활용 분야에서만큼은 네, 뇌교육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처음으로 구축한 네,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그 뭐 잘하는 건 너무 잘하고 못하는 것도 너무 못하는 그런 나라 특성이 있죠. 뇌교육학과는 크게 네 가지 영역, 유아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 두뇌 훈련, 중장년 치매 예방, 그리고 성인의 역량 개발, 그 중에서도 이 메디테이션, 명상에 대한 좀 멘탈 케어 부분을 좀 중점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네, 뭐 뇌를 잘 쓰자 이제 이런 중점 사항이고요. 내교육의 유일한 단과 대학인 만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 관련 자격증들을 연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가 공인화한 네,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그 이론 시험 과목이 정규 커리큘럼으로 들어와 있는 유일 대학 학과이기도 하고요. 또 연계된 국제 내교육 전문 지도사, 뇌기반 학습 코칭 전문 지도사, 내교육 지도사는 졸업과 함께 해당 과목만 이수하셨으면 민간 자격증 3개가 발급이 되는 혜택도 함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원격 학습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체험형 그 중점 특징상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집체 교육도 유일하게 과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울의 학습관에서 약 15시간 집체 교육 방식으로 진행하는 교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내교육학과의 전공 과목인데요. 내교육 명상 과목은 네, 인도네시아 수출을 한 과목으로도 유명합니다. 국내 교육계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일로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내 활용 분야, 네, 내교육 학석, 박사, 대학원 과정을 함께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교 법인에서 학부는 원격 대학으로, 네, 대학원 과정은 전문 대학원을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천안에, 네, 서울에 학습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교 대학원에서 네, 여기 교육부가 공인화한 잠시만요. 공인화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좀 특성화 혜택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뇌교육 영역이나 뭐 이런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니면 교육계나 아니면 또 뭐 스트레스 관리, 또 자기 개발, 뭐 중장년의 치매 예방 훈련 그런 연관된 변화에 대한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네, 앞으로 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은 필수 자격으로 취득을 하시는 게 네, 또 미래를 준비하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네, 보통 학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역량 개발입니다. 뇌하면 누구나 네, 자기 뇌를 잘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 뇌를 갖고 태어나지만 뇌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은 이 자기의 역량 강화, 어떤 몸과 행동 변화의 열쇠를 얘기할 때 뇌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뇌교육 전공에서는 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특히 이제 첫 번째가 건강이 되겠죠. 지금의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네, 예방, 또 예방을 넘어서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뇌교육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첫 번째는 신체적 조절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감정에 대한 조절력을 높이는 것. 세 번째가 의식의 확장성이라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을 누구나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똑똑한 뇌가 아니라
좋은 뇌에 대한 방향성, 이것이 이제 의식의 확장성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네, 공동체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철학, 원리, 방법을 제공한다. 그런데 지덕체가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학문은 체덕지라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네, 지식을 탐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서도 아래쪽 그림 보시면 신체 관리 능력, 네, 체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덕이고 마지막이 지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네, 교과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인공지능 시대죠. 네, 인간의 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 아주 밀접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자연지능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는 너무나 적합한 얘기죠. 요즘에 스크린, 스마트폰 가지고 집집마다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이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청소년의 뇌 영역이기 때문에 뭐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 중장년까지 모든 걸 다 영역으로 갖고 있지만 오늘의 주제인 청소년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네, 인간의 뇌는 동물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100층짜리 건물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DNA,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발달이 약 15년간, 사춘기라고 부르는 15년까지가 자동으로 유전자에 설계된 채로 100층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신생아, 정서발달 2에서 4세, 인지학습 4에서 5세, 스타트인데요. 약 6년 동안 성인 뇌 무게의 90%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인지학습이 안 되죠. 먼저 기고, 네, 자기 몸을 충분히 움직이고, 두 번째, 움직임을 주고받는 감정이 발달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인지학습을 하는 게 약 6년 동안 1차 세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00층짜리 건물을 쫙 끌어올리는 건데요. 청소년기가 왜 중요하냐? 초등학교 6년까지가 끝나면 100층 건물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될까요? 네, 사춘기 시절은 뭘까? 미국에서는 외계인의 뇌라고 부르는 시기인데요. 예를 들면 100층은 다 세워졌는데 어떤 100층인가예요? 네, 불이 났는데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네, 100층마다 기능이 다 다를 텐데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해서 쓸 수 있는지, 네, 감정이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건물이 돼야겠죠. 엘리베이터는 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자동 제어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나도 나를 모르는 사춘기라고 부르는 게 마지막 100층을 공사하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100층 건물을 올릴 것인가? 이것이 인간에게는 유별나게 네, 다른 동물과 다르다. 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뇌를 공부하면 할수록 네, 어릴수록 더 사실 중요합니다. 청소년보다 중요한 건 아동기고요. 아동보다 중요한 건 유아기고요. 유아기보다 중요한 건 태교겠죠. 그래서 인간 뇌의 특별함이라는 이 기제를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인간다움 청소년, 미래 세대를 기를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거.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것들은 의사나 뇌과학자들의 연구 영역이었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인간을 이해하려면 뇌를 이해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심리학을 공부해도 네, 프로이트 칼융이 아니라 그 너머에 뇌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뇌 활용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10년 주기로 발표하는 내연구 촉진법 3차의 주제가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의 시대 진입, 네, 뇌 활용의 시대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조금 주제하고 맞닥뜨려 있는데요. 뇌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최연아 센터장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 텐데
브레인 트레이너의 이제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자신의 심신, 몸을 관리하는 이런 방법들도 익히게 되시는데요. 인간의 뇌에 생체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뇌파라고 하는 건데요. 뇌파에 대한 부분은 의사가 아니라도 유일하게 네, 측정할 수 있는 생체 신호로는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뇌파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면 네, 자신의 어떤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여기가 어디까지 여기 가 있는지 보면요. 학습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요즘 초등학교 가면 뇌파도 많이 측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IQ 검사를 했죠. 지금은 집단 IQ 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IQ 검사의 제한점도 있고요. 문답식 검사는 또 단점이 있죠. 네, 정확도가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있죠. 하지만 생체 신호는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지금은 이런 스포츠 분야나 여러 가지 뉴로 피드백 훈련 이런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 치매, 우울증 진단까지 요즘에는 네, 뇌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가고 있다는 거 아마 조금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누가 그러면 측정을 하냐가 중요하죠. 누가 측정을 하고 누가 코칭을 해주냐. 네, 의사가 아닌 영역이 교육과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제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브레인 트레이너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뇌교육 영역에서도 배우는 뇌체조, 명상, 호흡, 뉴로 피드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아마 최연아 센터장님이 아마 이런 다양한 영역에 누구보다 많은 사례를 아마 공유를 주실 겁니다. 이런 데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영역이 지금 이제 미래 유망 분야로 왜 주목을 받는지 네, 그런 거가 아마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 과목을 봐도 여기 두뇌 훈련법 영역에 보면 기초 두뇌 훈련, 호흡 훈련, 뇌체조, 뉴로 피드백 훈련, 인지 훈련, 명상 훈련 이런 게 이제 훈련법으로 카테고리가 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 공인 자격 제도를 만든 나라.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크죠. 네, 이런 부분은 한국이 좀 앞서가는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뇌를 훈련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네, 뭐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저의 얘기를 들으실 때도 엄청 뇌 기능을 다 쓰시는 거예요. 한때 아인슈타인은 15%밖에 안 썼대. 이것은 잘못된 네, 일화 속설이고요. 걸을 때도 뇌를 거의 100% 씁니다.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100% 쓰고요. 그런데 잠재성 분야, 잠재성에 관련된 영역으로 보면 네, 훈련을 하면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 전체 기능은 높아질 수 있으나 지금 그 시점에 그 사람의 뇌가 어떤 걸 할 때는 100%를 써야 제대로 된 뇌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뇌를 잘 쓴다는 건 뭐냐? 자아 실현, 네, 어떤 좀 이치적인 개인의 뇌를 똑똑하게 쓰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을 전체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써야만 지속적으로 두뇌를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도 네, 뇌 기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방향 하나, 그리고 어떤 것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의 목적의 방향이 네, 뇌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개발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뇌교육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뇌교육은 변화입니다. 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신다면 지금 21세기는 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뇌에 대한 이해가 지식에 머문다면 그냥 공부하는 것이죠. 지식이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뇌를 올바르게 쓰는 원리와 방법을 습득하고 그것을 삶에 계속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